지금 시세가 3,500만 원 정도? 이 비주얼 개체가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이게 금액이 책정이 됐었어요. 성체 기준으로 봤을 때 억 단위까지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대 아니죠. 찬성입니다. 미스터 트롯 1, 2에 나왔던 트로트 가수 이찬성으로 오늘은 나오지 않고 OKTV를 운영하고 있는 파충류샵 사장님으로 나온 OK개코의 이찬성입니다. 알고 계시는 종 중에서 가장 비싼 도마뱀은 어느 정도인가요? 파이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제가 알기로는 파이드가 지금 시세가 3,500만 원 정도? 이 친구들이 열풍이 더 불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한번 열풍이 이렇게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내려온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해칭을 시작해서 베이비들이 나오면은 그 후대로 브리딩을 시작해서 새로운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가격은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하이엔드 뭐 고퀄리티가 비싼 이유는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모프가 나온 희소성이 조금씩 풀리면 그 친구도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소성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 있는 탑 브리더분들의 개체가 프리미엄이 있긴 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도와준 남양주 수협농장 사장님이라든지 하남의 티그리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고정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 개체가 어떻게 클지 사진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근데 고정력이 없으면 또 꽝이거든요. 근데 그 고정력이 거의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유명하신 브리더분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모습이랑 커가면서도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고정력인가요? 맞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 물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유명한 브리더분들한테 데리고 왔고 이 친구는 그냥 다른 일반 샵에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친구가 거의 확실히 이뻐지긴 합니다. 저도 그 형들의 말을 좀 의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뻐져요. 같은 품종인데도 가격 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 또한 역시 퀄리티, 고가에 있는 개체들은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유행을 안 따르고 항상 고가인 개체들도 있을까요? 지금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잔틱이란 모프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황색 색소가 결핍이 돼서 완전 까만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른 모프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기본 이상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품종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돌고 돌아 노말이라고 제가 봤을 땐 트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라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개코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고퀄리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시세가 떨어졌을 때 항상 유지하고 있던 게 트라이라서 저는 트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피디님한테 이만한 도마뱀을 들고 가서 500만 원을 주세요 하면 당장 500만 원을 태울 수 있으세요? 조금 저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태워봤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잔틱에 릴리폼이 들어간 릴잔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원의 분양을 받았지만 그래도 고가로 분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의 퀄리티에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나 만족감을 주었을까요? 네, 벌써 그 이상의 값을 저한테 주고 있고 지금 제가 그 이상을 했으니 그럼 주변 분들 중에서 최고가에 거래하신 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KRBC라는 국내에서 탑 안에 드는 브리더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발전이 해서 세계에서 개코의 평균 퀄리티로 봤을 때는 탑급인데 그래도 아직 미국에 있는 최정상급의 브리더분들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개체를 단체로 마리당 1,몇백만 원씩 해서 단체로 수입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말했던 파이드란 모프는 또한 3,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초초라고 하는 친구들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주얼 초초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또 한 1,000만 원 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때도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격에? 알에서는 사실 대부분 분양을 안 하고요. 왜냐면은 이것도 변수인데요. 알이 나와도요. 중지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똑같이 암컷이 두 개의 알을 산란을 해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습도에 똑같은 온도에 놔도요. 이 친구는 중지가 돼서 형성이 안 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잘 돼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알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 브리더끼리 진짜 좋은 개체 붙인다고 소문이 나면은 나 1번 알 예약 요 정도 농담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는 있습니다. 저도 예약을 했는데 왜냐면은 누가 봐도 정말 이쁜 페어가 태어날 것 같은데 이 페어가 새끼 때니까 분양을 해요. 사실 이 친구들이 점점 커지고 자기의 원래 좋은 형질이라든지 유전력이 이제 발휘가 되면은 그 브리더분들도 개체를 분양을 안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쓰셔야 되니까. 정들기 전에 받아와야 됩니다. 사실 그 좋은 페어는 브리더분들이 아무한테나 분양을 안 해요. 정말 아끼는 손님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아끼는 타 브리더분들이 원했을 때 그분들에게만 소수 태어났을 때 분양을 합니다. 딱 봐도 이제 이 친구는 잘 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좀 가격 경쟁인 브리더들 사이에서도 좀 붙을까요? 이게 흔히 NFS라고 하는데 나포세일이에요. 이제 분양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개체들은 고가긴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분양을 해도 다른 개체들보다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좀 박람회 이런 데에서 정말 아끼는 개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브리더분 계시더라고요. 가격 경쟁 같은 게 많이 치열할까요? 거의 피 터진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노말 기준에서는 900만 원인가가 최고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격으로 분양받으면 브리더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노하우라든지 이 암컷은 어떤 타입이랑 잘 맞는지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사실 난방비가 아닐까? 네, 난방비나 사료값은 제 샵에 400마리 가까이 있는데 22만 원? 그 정도? 한 달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왜냐면은 귀뚜라미도 가끔 먹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의 인기가 많은 게 그런 관리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난방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배란이 왔을 때 온도가 확 내려가게 되면은 또 배란이 끊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유명하신 분들은 바닥에 장판을 까세요. 왜냐면 히터를 돌리면은 서큘레이터를 돌려서 최대한 온도를 비슷하게 하겠지만 확실하게 못 잡기 때문에 바닥에도 따로 난방을 설치하셔서 암컷이 배란 기간을 오래 가질 수 있게 설치를 하십니다. 여름철에는 의외로 괜찮은가요? 사실 직사광선이 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한 22도? 22도에서 28도가 최고의 온도라면은 진짜 최악으로 갔을 때 19도까지는 이 친구들이 버티는데 3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금방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위에 약한 친구들이에요. 저온종이라서. 그럼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분무 관리 같은 걸로 가습기를 해주고 이제 거기에 또 최적의 습도 50%를 계속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요. 이제 습도를 위해 가습기를 계속 틀어도 물이 떨어지면 금방 되는데 그래서 해줘야 될 거는 분무를 해주는 거. 마실 물과 사육장에 물을 뿌려서 습도를 유지하고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샵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안 하지만 분양을 받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친구들을 바닥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설정 온도를 25도로 바닥 온도를 맞췄다고 해도 바닥 온도가 25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분무를 하루에 2번 건조하니까 그리고 선반위 올려놓으셔야 되고 여름에는 분무를 한 번은 해주되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직사광선이 드는 곳은 피하셨으면 좋겠다.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류의 파충류는 모든 파충류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박람회 때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쌍해 하시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좁은 데에 있는 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파충류 애들 대부분은 항상 좁게 이렇게 포장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출이 갑니다. 뭐 세관에 신고하고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는 또 플랫폼이 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이제 피들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개체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그런 업체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의 의존도가 더 높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파이톤, 뱀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비주류지만 미국에서는 90% 이상 가까이 차지하는 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거기서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비주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사랑을 받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거기는 뱀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고정 수익이 날라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잘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난다. 직장인 뭐 연봉이나 월급만큼이 계속 나올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 되는 샵은요 매출이 확 뛸 때도 있지만 일정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은데 이제 저 같은 신생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들락날락 엄청 해요. 근데 사실 저도 매출이 떨어졌을 때 더 올릴 수 있지만 안 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쓸 개체를 분양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매출이 나겠지만 내년에 미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조절하는 샵들이 조금 탑 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단타하는 분들을 저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 치고 성공한 케이스는 못 봤다. 왜냐면은 개코가 생물이어서 변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샵 오픈하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본업이 뭐 바빠진 것도 있지만 왜냐면 샵의 일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뭐 배란 체크도 항상 해야 되고 메인 브리더 애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웨이팅을 갑자기 안 한다. 그럼 또 따로 빼서 왜 안 하는지 언제 메이팅 했는지 그런 관리가 세부적인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돈만 보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건데 제가 사육방을 하다가 샵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메이팅이 들어간 암컷들이 산란을 해야 되는데 바깥 겨울 찬 공기를 맞고 배란이 다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사할 때 한 마리가 갑자기 온도 확 낮아지니까 예민해져서 막 안에서 난리를 친다. 그래서 꼬리를 끊었다. 그러면 그 진동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리보다 진동이 좀 예민하거든요. 한 마리가 진동 때문에 꼬리를 끊고 우다다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 동안에 있는 애들이 다 끊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 값을 매기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꼬리가 끊어지면은 뭐 일반 저처럼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신경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꼬리가 끊겼다. 이 친구는 다시 안 자라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확실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정말 생각지 못한 게 정말 많습니다. 수컷이 메이팅을 하고 자기의 생식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썩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암컷이 배란이 와서 메이팅이 들어갔는데 알을 못 낳아서 에그 바인딩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쁜 수컷과 정말 이쁜 암컷이 메이팅이 들어갔는데 원래 평균적으로 이 암컷이 초산인 경우에 2달 후면 보통 알을 낳거든요. 빠르면 한 달이고 지금 4달이 넘었는데 알이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특별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라든지 수컷이 뭐 예를 들어 메이팅을 잘 못한다. 그럼 왜 못하는지 좀 생각도 해보고 다른 데서 배워오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많아요. 브리더분들끼리 정보 교환이나 매물 교환하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을까요? 파사모라는 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요즘엔 또 피들이라고 브리더뿐만 아니야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피들도 있고 파사모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정보들이 제일 많이 오가나요? 사실 좀 시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 정도 퀄리티의 개체가 이만큼 하는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내고도 사장님 제가 사실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120만 원이다 20만 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합니다. 사실 제 샵에 첫 달 오픈했을 때 제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고퀄리티 브리더분들에게 진짜 가장 아끼는 개체를 조금 수집했다는 좀 그런 소문이 좀 있는데 그 소문이 잘 돌아서 그런가 첫 달 그래도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잘하는 샵은 평균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 달에 4분의 1 돈 났습니다. 그것도 5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거를 뭐 관리비 그리고 직원들 월급 뭐 하면은 그 다음 달은 제 인건비도 못 가져왔어요. 잘 나가는 샵들은 그 평균치가 그래도 1000 단위까지는 가까이는 가려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도 1000만 원 단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샵을 안 하시고 브리더만 하셔도 찾아가기 때문에 1000만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면은 한 1억 5천, 1억 2천? 요 사이면은 정말 잘 나가는 샵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수익이 큰 도마뱀이 마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똑같이 대기업에서 1억을 벌어도 도마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전이라고 하시는 게 고정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고정력을 계속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생물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변수가 안 생기게 누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 그리고 자식 이때 고정력이 좋으면은 화이트 톤이 두껍게 자리 잡힌다. 이거를 계속 극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브리더분들이 여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좀 웃긴 변수인데 사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점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점 나면 점 빼잖아요. 외국에서는 점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점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점이 하나, 두 개 있으면 가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 개체의 점 유무까지 확인하고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점 유무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조부모까지 봤는데 점이 없는데 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 관리하다 보면은 슈퍼폼, 프라푸치노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라인을 설계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왔던 초초라는 모프는 선주비 원더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하시고 그 발견한 분이 보통 그 모프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초는 선주비 원더님의 아내분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카푸치노라는 모프는 우리 다들 아시는 그 단 아저씨 있잖아요. 단 아저씨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색감이 커피 같다 해서 카푸치노. 근데 또 릴리랑 만났더니 하얀색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네 해서 프라푸치노. 이렇게 보통 발견하신 분들이 명칭을 짓습니다. 제가 신모프 발견하면은 산성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혼자 인정을 하면 안 되고요. 많은 브리더분들이 이게 신모프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비로소 그게 신모프인지 인정을 받습니다. 외국에서도 요즘 또 마블링이라는 또 모프가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도 검증을 하고 우리나라 발견한 브리더분들도 검증을 하고 이게 열성인지 우성인지 그것도 검증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하나 인정받는 이게 우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성이라는 거는 유전자 부모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 모프가 발현되는 걸 우성이라고 하고요. 열성은 두 부모 다 예를 들어 아잔틱이라는 모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지 발현이 돼서 한 세대를 조금 더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우성이 조금 더 빨리 검증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요만한 개체 500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전에 제가 입문하기 전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주얼 개체가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이게 금액이 책정이 됐었어요. 심지어 햇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잔틱이다. 아잔틱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근데 그 비주얼을 발현을 못하는 친구들을 햇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햇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도 퀄리티에 따라서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새끼 기준이고요. 그 당시에 성체를 분양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새끼만 나도 몇 천만 원을 버는데 분양하시겠어요? 성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시세로 했을 때는 억 단위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미구분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미구분 도박이냐? 이 친구 개체가 이뻐지기 시작하면은 그 브리더분들이 분양을 안 하세요. 아니면 진짜 고가의 분양을 하십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요 정도는 내가 분양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미구분 도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0몇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가장 성공한 친구는 지금 현재 시세로 저한테 700만 원, 800만 원을 주셔도 분양을 안 할 개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구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컸을 때 4g, 5g 정도 데리고 왔는데 미구분 도박으로 데리고 온 친구 중에서는 그래도 한 5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이 브리더분들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개체를 데리고 와야지 미구분 도박에 성공을 합니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